농업 산업이 수십 년 동안 묻어두고 싶어 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문명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지식으로 단 한 컵만으로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식물을 더 빨리 자라게 합니다. 화학물질 없이 폐기물로부터 0달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현대 원예 서적에서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누구도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너무 단순하며 당신을 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효된 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고 생각하기 전에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2배나 빨리 자란 토마토, 수년간의 고갈 이후 갑자기 생명력으로 폭발한 토양, 노련한 농부들조차 말문이 막히게 만든 수확물들. 이 모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것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 지식이 없어지면 당신은 돈을 지불하는 한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영원히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붕괴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현재 비틀거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평균적인 독일 가정은 집에 3일 반치의 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 반입니다. 그 후에는 패닉이 시작됩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이 더 취약해지고 의존도가 매일 높아지는 동안 해결책은 이미 당신의 벽난로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전쟁 후 독일을 다시 먹여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의 사찰 정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합성 비료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농부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고 그 이면의 과학을 알며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시는 비싼 비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순수 폐기물로 상업용 제품보다 더 강력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실수를 피하게 될 것이며 지금 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지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당신의 독립성이 가치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지식이 적합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뇌를 가동하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당신이 음식을 생산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전례 없는 의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평균 가정은 3일에서 5일 분량의 식량 비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농업은 화석 천연가스로 만든 합성 비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마자 가격이 폭등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은 화학산업이 자사제품을 대안 없는 것으로 판매하기 훨씬 전부터 수세기 동안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여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발효된 재는 그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골 정원에서 사용되었고 사찰 정원에서 완성되었으며 위기의 시대에 생존 기술로 전수되었습니다. 비료가 없던 전후 시대에 사람들은 이 지식을 기억해냈습니다. 오늘날 풍요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는 취약합니다. 공급망은 붕괴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작동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발효된 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식물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 봅시다. 재는 유기물질이 완전히 탈 때 남는 것입니다. 나무재, 집재, 말린 식물잔해. 이 모든 것은 미네랄 잔여물을 남기며 이 잔여물은 농축된 영양소입니다. 칼륨은 어떤 나무를 태웠느냐에 따라 5-15%의 농도를 가진 주요 성분입니다. 참나무나 너두밤나무 같은 화렵수는 침엽수보다 더 많은 재를 생성하고 칼륨이 더 풍부합니다. 또한 인,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철, 망간, 아연과 같은 미량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토양에 뿌려진 순수한 재는 너무 빨리 작용하고 너무 알칼리성이며 토양의 pH 값을 너무 많이 변화시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발효를 통해 영양소는 수용성이 될 뿐만 아니라 토양 생물을 활성화하는 유기화합물과 결합합니다. 미생물, 곰팡이, 박테리아, 이들 모두가 그 혜택을 받습니다. 발효는 가공되지 않은 미네랄을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영양분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당신은 발효라고 하면 복잡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발효는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생화학적 과정 중 하나입니다. 사워크라우트, 빵, 맥주를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은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발효된 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재를 가져와 물과 섞고 탄소원, 예, 당밀, 설탕 또는 잘게 썬 식물잔해수를 추가한 다음 혼합물을 닫히거나 반쯤 열린 용기에 담아둡니다. 물속에, 공기 중에 재 자체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탄소원을 분해하고 미네랄을 결합하며 나중에 토양을 살아나게 하는 효소와 유기산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온도와 구성에 따라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결과물은 흙냄새가 나고 약간 시큼하며 때로는 오래된 퇴비 같은 강렬한 냄새가 나는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 액체입니다. 이 액체는 당신의 정원을 위한 순수한 황금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토양을 하나의 유기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한 줌을 건강한 토양에는 지구상의 인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이가 필요합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식물에게 직접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식물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빨리 자라지만 토양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미생물은 굶주리고 토양 생물은 사라집니다. 결국 당신은 기질 역할만 하는 죽은 토양을 갖게 되고 식물은 합성 투입물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정맥 영양 수액으로만 사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발효된 재는 그 반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토양 생물에게 먹이를 줍니다. 미생물은 발효된 재의 유기화합물을 소화하고 부산물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를 방출합니다. 동시에 부엽토를 생성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며 수분 보유력을 높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순환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더 빨리 자랄 뿐만 아니라 질병, 가뭄 및 해충에 대해 더 탄력적이 됩니다. 당신은 의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만드나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모든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무재가 필요합니다. 중요, 가공되지 않은 나무재여야 합니다. 석탄 브리켓도 안 되고 처리된 나무도 안 되며 페인트 칠된 나무도 안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천연나무만 태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장작난로나 캠프파이어에서 나온 재를 사용하세요. 재는 완전히 식어 있어야 합니다. 약 1컵, 부피로는 대략 250ml가 필요합니다. 둘째, 물이 필요합니다. 빗물이 더 부드럽고 염소가 적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수돗물밖에 없다면 염소가 날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기본 혼합물에 약 1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셋째, 탄소원이 필요합니다. 닭밀은 설탕뿐만 아니라 미생물 성장을 촉진하는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이상적입니다. 닭밀 한두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닭밀이 없다면 흑설탕이나 으깬 익은 과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양동이가 실용적이지만 커다란 유리병도 괜찮습니다. 산소가 부분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면 혼합물이 발효되기보다는 퇴비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헐겁게 닫히는 뚜껑이나 구멍 위에 천을 덮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에 재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 물을 붓고 잘 저어줍니다. 재가 녹고 물이 회색으로 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닭밀을 넣고 다시 저어줍니다. 혼합물이 잘 섞여야 합니다. 용기를 느슨하게 닫고 따뜻한 곳 가급적 15트 25설비곳 사이에 둡니다. 2트 3일이 지나면 농도가 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액체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가끔 표면에 가벼운 거품이나 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미생물들이 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며칠마다 혼합물을 저어주세요. 2주 후에는 액체가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이어야 하며 강렬한 냄새가 나고 약간 기름진 농도를 띄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발효된 재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적용 단계입니다. 발효된 재는 고농축입니다. 절대로 희석하지 않은 상태로 식물에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식물이 타버릴 것입니다. 경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효된 재 일부분에 물 10to 20부분을 섞습니다. 즉, 1리터의 발효된 재가 있다면 10to 20리터의 물로 희석합니다. 희석된 용액을 잎이 아닌 식물 주변의 토양에 직접 붓습니다. 토양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토양 생물이 활성화되며 며칠 이내에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잎은 더 어두워지고 튼튼해지며 성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토마토, 호박, 양배추, 주키니와 같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식물, 다비성 식물에서 그 효과는 극적입니다. 하지만 발효된 재를 과일나무, 베리덤불, 심지어 잔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의 주요 성장기에는 2to 4주마다 적용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효된 재는 당신이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쁜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이며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미 건강한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 내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즉, 토양의 퇴비, 멀칭, 녹비와 같은 유기물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토양의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지 말고 너무 깊이 파지 말며 끊임없이 맨 땅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발효된 재는
이미 좋은 시스템을 뛰어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터보차저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그 이면의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수록 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식물에게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세포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세포벽을 강화하고 식물이 질병과 서리에 더 잘 견디게 만듭니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식물은 줄기가 더 굵고 색상이 더 선명하며 수확량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칼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에 포함된 이는 세포 내 에너지 전달, 꽃 형성 및 뿌리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인이 없으면 식물은 약해지고 꽃이 거의 피지 않으며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합니다. 칼슘은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토양의 pH 수준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분자의 중심 원자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재에 존재하며 발효를 통해 식물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토양 생물입니다. 발효된 재를 토양에 뿌릴 때 당신은 단지 식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아조토박터나 뿌리혹 이제 더 흥미로워집니다. 필요와 자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변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적인 변형은 발효 중에 쐐기풀이나 컴프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쐐기풀은 질소, 철분, 실리카가 풍부합니다. 컴프리는 고농도의 칼륨과 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쐐기풀이나 컴프리 잎이 있다면 대충 썰어서 발효 양동이에 넣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혼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형은 효과적인 미생물, 즉 EM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효를 가속화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와 효모의 혼합물입니다. EM 용액을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 10리터당 EM 용액 한 큰술이면 과정을 최적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 변형은 빙하 암석가루나 벤토나이트와 같은 암석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네랄 분말은 추가적인 미량 원소를 제공하고 토양의 양이온 교환 용량을 개선합니다. 이는 영양분이 더 잘 저장되고 씻겨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효 시 암석가루 한 줌을 추가하면 식물의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완전 비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전체 과정을 망치거나 심지어 식물에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 1번. 너무 많은 재를 사용하는 것. 물 10리터당 재를 한 컵 이상 사용하면 용액이 너무 알칼리성이 되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영양분이 풍부한 용액 대신 부식성 양잿물을 갖게 됩니다. 실수 2번. 처리된 나무를 사용하는 것. 페인트 칠된 나무, 가압 처리된 나무 또는 철거 건물에서 나온 나무에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독성 화학물질 또는 염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를 사용하면 토양을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실수 3번. 젖지 않고 혼합물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 혼합물을 4주 이상 발효시키면서 한 번도 젖지 않으면 부패를 일으키는 혐기성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에서 흙냄새가 아니라 유황이나 썩은 고기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혼합물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독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 4번. 희석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발효된 재는 고농축입니다. 식물에 직접 부으면 뿌리가 타버릴 것입니다. 식물은 죽을 것입니다. 항상 희석하세요. 항상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제 평범한 정원사를 비범한 정원사로 만들어주는 고급 기술인 심화 응용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는 퇴비차, 컴포스트 티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 적용입니다. 퇴비차는 기본적으로 완성된 퇴비를 물과 당밀에 담그고 공기를 주입하여 고농축 미생물 용액을 만든 수성 용액입니다. 발효된 재와 퇴비차를 결합하면 재의 영양분과 퇴비에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용액을 1:1 비율로 섞고 평소 농도로 희석하여 토양에 붓기만 하면 됩니다. 그 효과는 장관입니다. 이전에는 성장이 멈췄던 식물들이 말 그대로 새로운 성장으로 폭발합니다. 또 다른 고급 기술은 옆면 시비입니다. 보통 발효된 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잎에 뿌려서는 안 되지만 1던 50 정도로 아주 많이 희석하여 미세한 안개처럼 뿌려주면 잎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란 잎이나 성장장애로 나타나는 영양결핍에 특히 유용합니다. 옆면 스프레이로 한두 번 적용하면 며칠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침이나 저녁에만 뿌려야 하며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잎이 타버릴 것입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응용 분야는 발효된 재를 퇴비더미의 활성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거나 천천히 분해되는 퇴비더미가 있다면 그 위에 희석된 발효된 재를 부어주세요. 미생물과 영양분이 퇴비화 과정을 촉진하고 며칠 내에 온도가 상승하며 냄새가 개선되고 퇴비가 더 빨리 익습니다. 이것은 특히 낙엽과 식물 잔해가 많아 빨리 퇴비화하고 싶은 가을에 유용합니다. 나무칩이나 굵은 줄기처럼 다루기 힘든 재료도 발효된 재로 처리하여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유기액체 비료 1리터는 브랜드와 품질에 따라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재 한 컵, 약간의 당밀과 물만 있으면 10도 20리터의 발효된 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희석하면 200도 400리터의 즉시 사용 가능한 비료가 됩니다. 장작난로가 있다면 비용은 사실상 0원이고 당밀을 사야 한다면 몇 달러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 이점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급망, 가용성 또는 가격 변동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폐기물로 자신만의 비료를 생산합니다. 그것이 독립성이고 그것이 회복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효된 재는 정원 밖에서도 당신이 알아야 할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술 중 하나는 넓은 지역의 토양 개선을 위해 재양잿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고갈된 땅이 있다면 발효된 재로 체계적으로 토양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구역을 나누어 차례대로 희석된 발효된 재를 처리한 다음 클로버나 루핀 같은 녹비를 심습니다. 녹비는 공기 중에 추가 질소를 고정하고 그것을 갈아엎거나 멀칭하면 이전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던 곳에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술은 전쟁 후 독일에서 파괴된 들판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으며 거의 무료입니다. 또 다른 역사적 응용 분야는 재에서 연납이나 가리 양잿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나무재에 뜨거운 물을 붓고 몇 시간 동안 우려내면 산업 생산이 시작되기 전 비누의 원래 형태인 세척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알칼리성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 양잿물을 사용하여 지피나 식물 섬유와 같은 유기재료를 분해할 수 있으며 이는 퇴비화나 종이 이제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하니 계속 들어주세요. 왜 이 지식은 잊혔을까요? 왜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에 특허를 낼 수는 없습니다. 재를 파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화학산업은 합성 비료를 우수하고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것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작용이 빠르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토양생물을 죽이고 토양을 의존적으로 만들며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생산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발효된 재는 그 반대입니다. 느리고 살아있으며 무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윤 중심의 세상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우리는 그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적이고 싶은지 아니면 독립적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지식이 그토록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파괴되었습니다. 식량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비료도, 기계도,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에 사셨던 저희 할아버지는 폐허에서 재를 모아 물과 말거름을 섞어 들판으로 가져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감자, 비트,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식물들이 아주 화려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자라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수확량을 거두거나 완벽한 채소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효된 재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견고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이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식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비판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발효된 재가 모든 토양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pH 값이 7 이상인 매우 알칼리성 토양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재는 pH 수치를 더 높이며 이는 많은 식물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비차나 피트모스와 같은 산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침엽수림이나 이탄이 많은 지역처럼 산성 토양을 가지고 있다면 발효된 재는 축복입니다. 산을 중화시키고 미네랄을 도입하며 토양 생물을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항상 토양의 pH 값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pH 테스트 키트는 몇 달러면 살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대부분의 채소 식물의 이상적인 pH 값은 6에서 7 사이입니다. 토양이 이 범위에 있다면 주저없이 발효된 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토양 계량제와 결합하세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은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발효된 재는 일회성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점차 비옥하고 살아있는 토양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투자와 같습니다. 첫 적용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진정한 가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즌 이후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토양이 더 이상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식물 스스로 강해질 때, 해충이 피해를 덜 입힐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확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작은 정원에는 좋게 들리겠지만 더 넓은 땅이 있다면 어떨까요? 반 헥타르를 관리하거나 과수원이 있다면요? 좋은 소식은 발효된 재는 완벽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빗물용으로 사용되는 200리터 드럼통이 이상적입니다. 그것을 재, 물, 당밀, 그리고 어쩌면 쐐기풀이나 컴프리로 채우고 발효시키세요. 2주 후에는 200리터의 농축액이 생기며 이를 희석하면 2,000, 초 4,000리터의 즉시 사용 가능한 비료가 됩니다. 그것으로 반 헥타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최소화되고 노동력은 적으며 효과는 엄청납니다. 퍼머컬처나 재생농업에 집중하는 많은 소규모 농장들이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업적 응용 분야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 특히 아시아에서는 유기농업에서 발효된 재를 토양 개량제로 사용합니다. 종종 발효식물즙이나 보카시, 양잿물과 같은 이름으로 전문 혼합물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재, 발효, 미생물. 당신은 이것을 스스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품질과 구성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인 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된 재는 유통기한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생물은 죽고 유기 화합물은 더 분해되어 결국 효과가 거의 없는 불활성 액체가 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할 경우 최적의 보관 기간은 3초 6개월입니다. 가급적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하실이나 헛간에 두세요.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면 한 시즌 내에 사용하도록 계획하세요. 농축액을 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생물과 영양분이 보존되지만 다소 비실용적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급 사용자를 위한 또 다른 팁. 발효된 재를 고체 비료의 베이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축액을 암석가루나 점토와 섞어 촉촉하고 걸쭉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섞습니다. 이 덩어리를 작은 공이나 펠릿 모양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립니다. 말린 펠릿은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토양에 섞어줄 수 있습니다. 영양분을 수주,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방출하며 화분 식물이나 1년에 한두 번만 비료를 주고 싶은 나무에 특히 실용적입니다. 이 기술은 일본 농업에서 유래했으며 수세기 동안 그곳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영적 또는 철학적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발효된 재는 단순한 비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변형의 상징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타버렸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기물로 여기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는 것,
성장을 촉진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연금술이며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는 위기, 좌절, 겉보기에 쓸모없는 잔해들을 가져와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헛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간 경험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철학입니다. 이제 더 실용적으로 들어가서 계절별로 발효된 재를 어떻게 최적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에 발효된 재는 성장을 촉진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식물은 갑자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3월이나 4월에 발효된 재를 적용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의 주요 성장기에는 특히 다비성 식물의 경우 2~3주마다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물이 있어야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으므로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을에는 수확 후 발효된 재를 사용하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토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토양을 안정시키고 토양 생물을 강화하여 겨울을 나게 돕습니다. 겨울의 정원은 휴식을 취하고 당신은 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급품을 만듭니다. 제가 바로잡고 싶은 흔한 오해. 발효된 재는 해충이나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식물을 강화하여 더 탄력 있게 만들지만 돌려짓기, 함께 심기 또는 생물학적 해충 방제와 같은 다른 조치들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정원은 함께 작용하는 많은 원칙에 기반합니다. 발효된 재는 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스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도구 상자의 도구로 보세요. 더 많은 도구를 마스터할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이와 같은 지식이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부족, 지정학적 불안정. 식량 생산은 더 어려워지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극한 기상현상은 농작물을 파괴합니다. 공급망은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급자족은 낭만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성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은 농장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효된 재는 그러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가 있고 점점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당신에게 통제권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이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식은 공유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발효된 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이웃, 친구,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원예 포럼, 소셜미디어, 지역 공동체. 정원에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동체 전체가 더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이웃에 있는 10가구가 이 기술을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기가 닥치면 그 10가구는 서로를 지원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지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보이지 정부나 기업이 약속하는 추상적인 안보가 아닙니다. 이제 종종 무시되는 측면인 토양의 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기질이 아닙니다. 토양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개발되는 데 수천 년이 걸리는 생태계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침식, 집약농업 및 포장을 통해 수백만 톤의 비옥한 토양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한다면 몇 세대 안에 지구의 넓은 지역은 불모지가 될 것입니다. 발효된 재는 토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 당신은 토양을 착취하는 대신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 발효된 재는 화분과 베란다 화분 상자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발코니만 있어도 토마토, 허브, 상추를 기를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토양, 충분한 햇빛, 그리고 비료로서의 발효된 재가 필요합니다. 원리는 동일하고 규모만 작을 뿐이며 효과는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대도시 한복판 아파트에 살면서 발효된 재를 사용하여 발코니를 작은 오아시스로 바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저 시작만 하면 됩니다. 이제 계속 제기되는 몇 가지 흔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차콜 그릴에서 나온 재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춘 종종 화학물질로 처리됩니다. 이것들은 점화를 가속화하거나 연소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토양에 독성이 있습니다. 천연나무재만 사용하세요. 질문 2. 결과를 보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7토 10일 이내에 초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잎이 더 튼튼해지고 성장이 빨라집니다. 전체 효과는 수주, 수개월에 걸쳐 나타납니다. 질문 3. 발효된 재를 너무 많이 사용할 수도 있나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과도한 시비는 부족한 것만큼이나 해롭습니다. 권장되는 희석 비율과 적용 간격을 지키세요. 질문 4. 발효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혼합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혼합물을 정기적으로 젓고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정말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고급 주제입니다. 발효된 재를 다른 천연 투입물과 결합하여 특정 식물을 위한 맞춤형 비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많은 칼륨뿐만 아니라 배꼽 썩은병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도 필요합니다. 발효된 재에 칼슘을 제공하는 으깬 달걀 껍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칼륨과 인이 필요하지만 질소는 적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잎만 너무 무성해지고 덩이줄기는 적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발효된 재를 인이 풍부한 골분, 뼈가루가 섞을 수 있습니다. 베리류 덤불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고 철분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pH 값을 낮추기 위해 발효된 재를 피트모스나 커피 찌꺼기와 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실험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며 재미있습니다. 요리와 비슷합니다. 기본 레시피를 배우고 나서 즉흥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제 마음에 와닿는 점은 결과를 기록하세요. 정원 일기를 쓰고 언제 발효된 재를 어떤 농도로 어떤 식물에 적용했는지 기록하세요. 식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이 잘 되었는지 기록하세요. 수년에 걸쳐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지식의 보물창고를 만듭니다. 당신의 토양, 당신의 식물, 당신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더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자녀, 손주, 지역사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종 과소평가되는 측면인 심리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비료를 만들기 시작할 때 폐기물에서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식물이 번성하는 것을 관찰할 때,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덜 무력하고
덜 의존적이라고 느낍니다. 당신은 자기 효능감, 적어도 이 한 분야에서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종종 더 균형 잡히고, 더 만족하며, 더 회복력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와 자연, 생명의 근본적인 과정과의 연결입니다. 이제 제가 모든 원칙을 하나로 모아서 당신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발효된 재는 비료 이상입니다. 그것은 토양 재생을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경제적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농업의 일부입니다. 변형과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넓은 정원이 있든 발코니만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효과가 있고 단순하며 전달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측면이 함께 작용합니다. 발효된 재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비료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스템이 그렇게 잘 작동할까요? 자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낭비를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재활용됩니다. 모든 것이 순환 속에서 제자리를 갖습니다. 재는 나무가 탈 때 남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이 재는 비에 의해 토양으로 씻겨 들어가 미생물에 의해 점유되고 식물에 의해 흡수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과정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슈퍼마켓에 가고, 사고, 소비합니다.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 공급망이 붕괴하면 그들은 무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단순한 수단으로 음식을 생산하는 법을 안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자급자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옵션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발효된 재가 그토록 가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부족해지고 있는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지속 가능합니다. 회복력 있는 기술의 완벽한 예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붕괴하더라도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졌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모든 가구가 자기 식량의 단 10%라도 직접 생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효된 재와 다른 지속 가능한 방법들이 사용되는 공동체 정원이 모든 지역 사회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낼 수 있는 한 우리를 먹여 살리지만 위기가 오자마자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시스템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실행 가능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당신과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당신이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발효된 재는 소수만이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기꺼이 손을 더럽힐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더 회복력 있고 독립적이며 안전해지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입니다. 발효된 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퇴비 만들기, 퍼머컬처, 종자 보관, 저장하기 등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기술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더 불확실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무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위기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배우고 새로운 길을 택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발효된 재는 그러한 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뿌리로, 기본으로, 정말 중요한 것으로 당신을 다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음식, 안보, 공동체, 지식, 이것들은 좋은 삶의 기둥이며 발효된 재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치 있는 것을 배웠다고 느끼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식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무엇보다 댓글을 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떤 질문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립니다. 이 채널은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커뮤니티이며 당신은 이제 이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정원을 가꾸는 친구들, 자급자족에 관심 있는 가족들, 더 독립적이 될 방법을 찾는 이웃들과 말이죠. 이 영상이 공유될 때마다 지식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은 결과와 뛰어난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앙스, 세부사항, 미묘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부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 자체의 품질부터 시작해 봅시다. 모든 재가 똑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참나무와 너두밤나무 같은 화렵수가 재가 더 풍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참나무재는 평균 12-15%의 칼륨과 약 3%의 인, 25-30%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너두밤나무도 비슷합니다. 자작나무재는 칼륨 함량은 약간 낮지만 망간과 같은 미량 원소가 풍부합니다. 침엽수, 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겨 재는 칼륨이 적어 종종 5-8%에 불과하지만 식물의 세포 안정성에 중요한 규소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권이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재를 섞어 더 넓은 영양 스펙트럼을 얻으세요. 화렵수재의 3분의 2와 침엽수재의 3분의 1을 섞으면 대부분의 식물에 이상적인 균형 잡힌 프로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재 품질의 또 다른 측면은 연소 온도입니다. 현대식 고성능 난로처럼 매우 높은 온도에서 타는 나무는 미네랄 농도가 더 높은 더 곱고 순수한 재를 만듭니다. 개방된 화로처럼 낮은 온도에서 그을리며 타는 나무는 여전히 숫자내를 포함하는 재를 만듭니다. 이러한 숫자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양에서 활성탄처럼 작용하여 오염물질을 결합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지만 영양소 농도를 희석합니다. 따라서 개방된 화로에서 나온 젤을 사용한다면 물 10리터당 한 컵 대신 한 컵 반 정도로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모르는 고급 주제인 발효 중 온도 조절입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8도 25딜간 셀도시브 사이입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발효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4주에서 6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실간 셀도시브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원치 않는 박테리아가 우세해져 혼합물이 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용기를 지하실이나 그늘진 곳에 두세요. 추운 겨울에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용기를 히터 근처에 두거나 담요로 감쌀 수 있습니다. 일부 고급 정원사들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효 양동이에 수족관 히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과정을 최적화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은 발효 중 산소 함량입니다. 발효는 산소가 있는 호기성일 수도 있고 산소가 없는 혐기성일 수도 있습니다. 두 과정은 서로 다른 최종 제품을 만듭니다. 호기성 발효는 토양 생물을 직접 자극하는 유기산과 효소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혐기성 발효는 보존 효과가 있고 병원균을 억제하는 알코올과 젖산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상적인 발효제는 두 가지의 혼합입니다. 용기를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지 않고 느슨하게만 덮고 3도 4일마다 저어줌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어줌으로써 상층부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반면 하층부는 혐기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2주 후에 완벽하게 균형 잡힌 혼합물을 얻게 됩니다. 특정 식물 그룹과 그들을 위해 발효된 젤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토마토는 특히 열매를 맺는 동안 많은 칼륨이 필요한 다비성 식물입니다. 토마토가 계속 초록색이고 익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종 칼륨 결핍의 징후입니다. 발효된 젤은 2주 이내에 이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열매 아랫부분에 검은 점이 생기는 배꼽 썩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도 필요합니다. 발효된 젤에 으깬 달걀 껍질을 10리터당 한 줌 정도 넣으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다릅니다. 칼륨과 인이 필요하지만 질소가 너무 많으면 덩이줄기 대신 잎을 만듭니다. 발효된 젤을 사용하되 쐐기풀차와 같은 질소가 풍부한 비료와는 결합하지 마세요. 식물이 약 20cm 높이일 때 희석액을 붓고 꽃이 필 때까지 3주마다 반복하세요. 십자화과 식물, 즉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도 다비성 식물이지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토양에 흔히 부족한 미량 원소인 붕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줄기가 비고 성장이 저해됩니다. 나무재에는 붕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개 적은 양입니다. 발효된 재에 붕사 한 꼬집을 넣어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붕소는 고용량에서 독성이 있습니다. 물 20리터당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또는 천연 붕소 공급원으로 말려서 부순 해조류를 사용하세요. 해조류는 요오드와 식물 성장을 촉진하는 다른 미량 원소도 풍부합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그들만의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pH 값이 5에서 6 사이인 약간 산성인 토양을 선호합니다. 발효된 젤은 pH 수치를 높이므로 희석하지 않거나 너무 자주 적용하면 이 식물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해결책은 발효된 젤을 산성 성분과 섞는 것입니다. 피트모스는 pH 수치를 낮추며 커피 찌꺼기, 소나무 바늘 퇴비 또는 유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시키기 전에 발효된 젤을 커피 찌꺼기와 1:1 비율로 섞으면 베리류의 완벽한 약간 산성이고 영양분이 풍부한 용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봄에 단 한 번만 아주 많이 희석하여 발효된 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즌 동안에는 빗물이나 퇴비차로 물을 주세요. 과일나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여기서 발효된 젤가 진정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체리나무, 자두나무. 이들 모두는 새순이 돋기 직전 봄에 발효된 젤로 연례 비료를 주는 것에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적용 방식은 채소밭과는 다릅니다. 뿌리구역, 가장 바깥쪽 가지 아래 지역에 젤이 작은 구멍이나 틈을 파고 희석액을 이 구멍들에 직접 붓습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시즌 내내 열매가 더 크고 달콤하며 색깔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 어린 나무의 경우 발효된 젤은 뿌리 성장과 수관 발달을 촉진합니다. 약해진 오래된 나무의 경우 2~3년에 걸친 집중 처리는 말 그대로 나무를 회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제인 발효된 젤을 다른 유기비료와 결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발효된 젤을 퇴비와 결합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결과는 각 부분의 합보다 큽니다. 퇴비는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유기물과 완효성 형태의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발효된 젤은 즉시 이용 가능한 미네랄을 제공하고 퇴비 속의 미생물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밭에 퇴비를 넣을 때 나중에 희석된 발효된 젤로 물을 주면 식물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발효된 젤을 동물 거름과 결합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 거름, 특히 닭똥이나 말똥은 질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질소가 과해져 잎만 무성해지고 약하며 병해충에 취약한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정원이 쉴 때 거름을 넣고 식물이 활발하게 자라는 봄과 여름에 발효된 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국의 전통농업에서 유래한 매혹적인 응용 분야는 발효된 젤로 보카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카시는 효과적인 미생물로 처리된 발효 유기물, 보통 주방 쓰레기입니다. 발효된 주방 쓰레기를 발효된 젤와 섞으면 영양분과 살아있는 미생물을 모두 제공하는 슈퍼비료를 얻게 됩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밀폐된 양동이에 주방 쓰레기를 모으고 며칠마다 아주 많이 희석된 발효된 젤을 뿌려주세요. 2주 후에는 토양에 직접 넣거나 계속 퇴비화할 수 있는 산성에 발효된 재료가 생깁니다. 이 방법은 공간이 좁지만 주방 쓰레기를 의미 있게 재활용하고 싶은 도시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제 결과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계절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토양이 아직 차가운 이른 봄에는 미생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때 발효된 젤을 적용하는 것은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전략은 검은색 멀칭 필름이나 투명 부직포 등으로 토양을 먼저 데우고 토양 온도가 10°C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덥고 건조한 한여름에는 물이 빨리 증발하고 토양의 영양소 농도가 높아져 염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발효된 젤을 더 많이 희석하여 1번솥 또는 1번45가하여 사용하고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물을 주세요. 수확 후 가을은 내년 토양을 준비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발효된 젤을 넉넉히 적용하고 뒤이어
호밀이나 파셀리아 같은 녹비를 심으면 추운 계절 동안 토양이 구축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보는 흔한 문제는 발효시키기 전 재 자체를 잘못 보관하는 것입니다. 재는 흡습성이 있어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재를 열린 용기에 보관하면 습기를 흡수하고 덩어리지며 심지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습해지면 미네랄이 반응하고 산화되기 시작하여 효과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항상 건조한 곳에 밀봉된 용기에 재를 보관하세요.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양동이나 양이 적다면 커다란 잼병도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를 수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주제인 황폐해진 토양의 재생에 발효된 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약농업, 과잉방목 또는 침식으로 인해 파괴된 광대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양들은 죽어 있습니다. 유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토양 생물은 사라졌습니다. 발효된 재가 그런 토양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시스템의 일부로서는 가능합니다. 과정은 길고 노동 집약적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이해하기 위해 토양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퇴비, 멀칭 또는 즙과 같은 유기물을 도입합니다. 그 위에 발효된 재를 부어 미생물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질소를 고정하는 클로버나 루핀 같은 콩과 식물과 뿌리를 깊게 내려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풀들이 섞인 녹비를 심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면 녹비를 갈아엎고 과정을 반복합니다. 3, 5년 후면 다시 살아나고 생산적인 토양을 갖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아프리카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유럽의 광산지역 개간, 아시아의 과잉 방목된 초원 복원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고급 접근 방식은 수경 재배 또는 반수경 재배 시스템에서 발효된 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경 재배는 보통 합성 영양액에 기반하기 때문에 모순되게 들릴 수 있지만 천연 투입물만 사용하는 유기 수경 재배 운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발효된 재는 수용성이고 라인을 막을 수 있는 고체 입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완벽합니다. 발효된 재를 고온 천이나 커피 필터로 거르고 아주 많이 희석하여 영양액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결과는 인상적입니다. 빠른 성장, 선명한 색상, 높은 수확량, 이 모든 것이 합성 화학물질 없이 가능합니다. 저는 도시 환경에서 발코니나 지하실에서 수경 재배 시스템을 운영하며 오직 발효된 재로만 비료를 주는 정원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울림이 크지만 중요한 주제인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기술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씨앗을 심는 법, 퇴비를 만드는 법, 토양을 개선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 손주, 조카가 있다면 정원으로 데려가세요. 발효된 재를 만드는 법을 보여주세요. 그들을 참여시키세요. 재를 젓고 식물에 물을 주고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그들이 즉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년 뒤, 20년 뒤 그들은 기억해낼 것이고 그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적 전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술이 세대를 거쳐 살아남는 것입니다.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 발효된 재는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원 일을 하기 힘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이나 거실에서 작은 양동이로 발효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높이에 높게 만든 밭, 레이즈드 베드이나 테이블 베드, 심지어 창가의 화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급자족은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된 재는 나이, 체력 또는 경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구입니다.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경제적 확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발효된 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 지역적으로 판매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기농이고 지속 가능한 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제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간단한 설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0리터 드럼통 몇 개, 신뢰할 수 있는 나무재 공급원, 아마도 장작 오븐을 사용하는 지역 피자 가게나 빵집, 그리고 작은 병입 라인입니다. 명확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1리터 병에 담아 발효된 재를 판매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치는 워크숍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운동이며 수익성이 있습니다. 생산 비용은 최소화되고 수익 마진은 높으며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법적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효된 재는 상업용 비료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도 자신만의 용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하고 싶다면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판매되는 비료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직하게 밝히고 허위 약속을 하지 않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따른다면 합법적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영적인 차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손으로 작업하고 지구와 함께 일하며 생명을 창조하는 것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발효된 재를 만들 때 당신은 고대 순환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져와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자연의 리듬, 성장과 부패의 순환,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과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적인 경험, 연결됨, 의미, 목적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약 느낀다면 당신은 단지 식물에 비료를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첫 발효제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된 것과 냄새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대만큼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마스터도 한때는 초보자였습니다. 오늘 발효된 재를 완벽하게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도 처음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조정하고 개선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꺼이 배우고 일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 말이죠. 진정한 안보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구축하는 공동체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발효된 재는 이러한 철학의 상징입니다. 단순하고 강력하며 접근 가능하고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지식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서 시작하세요. 첫 발효제를 만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배우고 공유하고 성장하며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세요. 독립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한 줌의 흙으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 말이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기술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갖추며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발효된 재는 이러한 준비의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기회는 지금입니다. 시작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사람이 되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을 기꺼이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운동, 뿌리로의 회귀, 진정한 독립으로의 회귀, 의미 있는 삶으로의 회귀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강해지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지내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겉보기에 무의미해 보였던 폐기물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거의 잊어버린 지식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심어나갑시다. 이 독립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다음 지식의 보물창고가 곧 여러분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